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위의 황제 원선견이 고구려 안원왕에게 바쳐진 코끼리를 가로채 타고 다니며 또 이를 기념하여 연호까지 바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측의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538년 1월 1일 동위 탕군에서 커다란 코끼리를 잡아 업으로 보내왔다. 자치통감 권 158의 내용입니다. 코끼리를 가로챈 장소는 탕군으로 지금의 중국 안위성 수주시 탕산현입니다. 동위의 황제 원선견은 이 커다란 코끼리가 마음에 든 나머지 연호를 원상으로 바꾸기까지 합니다. 원상이란 연호는 자신의 성인 원과 코끼리 상자로 만든 것입니다. 또한 큰 코끼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538년 정묘일 대사면을 행하고 원상으로 연호를 바꾸었다. 자치통감 권 158의 내용입니다. 이 원상이라는 연호는 서기 538년 1월에서 539년 11월까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인 서기 538년 1월에 유연의 우고진이 안원왕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며 말하기를 안원왕에게 바치는 곡물인 코끼리를 바로 탕군인 탕산에서 동위에게 약탈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538년 1월 1일 유연의 우고진이 와서 말하기를 오는 도중에 곡물로 바칠 코끼리를 잃어버렸는데 고한의 군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성상께서는 한창 고황후를 총애하고 있었기에 이를 이간질로 여겨 따지지 않았다. 박창하 필사본 안원대제기의 내용입니다. 안원왕은 동위가 자신의 곡물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동위의 실권자인 고한이 자신의 딸을 안원왕에게 바칠 정도로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하공주는 한 해 전인 서기 537년에 고구려로 들어온 고한의 딸이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537년 9월 우문태와 유연이 혼인을 약속하였다. 유연은 난능과 혼인한 후 배신하고 고한의 분양 3태를 침공하였다. 고한이 출격하여 이들을 쫓아내고 주위와 유연을 진압할 계책을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유연은 동황에게 복종하니 만약 동황의 조서를 얻게 되면 싸우지 않고 진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고한이 이를 깊이 공감하고 이연을 보내 보마와 향약을 바치며 딸을 받아주기를 다시 청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안원대제기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동황이라고 언급된 것은 동쪽 황제의 줄임말로 바로 고구려의 안원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연은 안원왕에게 복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위의 고한의 딸이 고구려로 바쳐지는 과정은 서유와 유연에 대항하여 동위가 고구려의 지원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고한은 안원왕이 천자의 지위에 있기에 자신의 딸을 먼저 동위 천자 원선견의 동생으로 입적시켜 청하공주로 봉한 후에 비로소 안원왕에게 시집 보내게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원선견의 임시 누이 동생으로 삼아 청하공주로 봉하고 향거 100량과 마차 1000승으로 그녀를 보내니
성대히 갖춘 격식이 이전에는 없는 것이었다. 성상께서 외부상서 송태자와 홍로경 담위를 보내 국경에서 청하공주를 맞이하게 하였다. 박청아 필사본 안원대제기의 내용입니다. 서유와 유연이 고구려에게 동의의 정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안원왕은 이를 거절하는데 이는 비단 고환이 딸을 바쳤기 때문만이 아니라 고환이 고구려 동명성왕의 서자 고루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우문태의 사신 또한 도착하여 유연과 군사를 합쳐 고환을 공격하고 그 땅을 나누고자 청하였으나 성상께서 말하기를 유연은 난능과 혼인하고 고환을 배반하였으니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며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박창하 필사본 안원대제기의 내용입니다. 고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화면에 소개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는 동위나 서위 그리고 유연의 상국으로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 안원왕 편에서는 안원왕 제위 내내 동위에 조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삼국사기가 얼마나 우리 역사를 왜곡하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서위의 황제 원보거 역시 안원왕에게 글을 올려 충성을 맹세하고 동위의 고환이 탕산에서 안원왕에게 바쳐질 곡물인 코끼리를 약탈한 것을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도 안원왕에게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538년 5월 원보거가 또다시 글을 올려 말하기를 신은 유연 두병가한의 딸을 처로 취하였습니다. 처의 어머니는 제치 후로 곧 선선공주가 낳은 원동가한의 딸이며 원동가한의 아버지는 광개토왕의 아들 경태자입니다. 삼가 듣자 하니 경태자 또한 폐하의 외증조이시고 신의 처 또한 경태자의 증손이니 신의 부부는 모두 폐하의 혈족으로서 영원히 변방을 지키는 신하가 되겠습니다. 지난 정월에 신의 장인 두병가한과 함께 폐하에게 코끼리를 바쳤었는데 고환이 탕산에서 약탈하여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고환이 딸을 바쳤다고 하여 폐하께서 신을 멀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 또한 딸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라고 운운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안원대제기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환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안원왕은 이번에도 고환이 코끼리를 약탈하였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상께서 사신을 후히 대접하며 말하기를 그대의 임금은 외예이고 내 처 또한 위나라 공주이다. 원선견은 곧 나의 종질이고 그대의 임금 또한 내 종제가 되니 누구는 위해주고 누구에게는 야박할 수 있겠는가. 서로 봉해진 땅을 지키고 침범하지 말라. 직접 공론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는 것이 옳다. 코끼리를 얻거나 잃은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고승상이 어찌 코끼리를 약탈한 것이겠는가? 라고 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안원대제기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원선견이 연호를 바꾸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원선견이 그 코끼리를 타고 다니며 연호를 원상으로
바꾸었다 하여 불쾌히 여겨 말하기를 고승상이 내 큰 코끼리를 빼앗을 줄 몰랐다 라고 하였다. 박정화 필사본 안원대제기의 내용입니다. 마침내 안원왕은 동위의 고환이 자신에게 바쳐질 공물인 코끼리를 약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섭섭해하자 고구려로 시집온 고환의 딸인 청하공주 고황후는 황급히 자신의 어머니 누씨에게 연락하여 큰 코끼리 3마리를 구해 바치게 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후가 몰래 누씨에게 사람을 보내 큰 코끼리 3마리를 바치게 하니 암컷이 2마리이고 수컷이 1마리였다. 성상께서 황후와 함께 이를 타며 말하기를 오처상이라 하였다. 박정화 필사본 안원대제기의 내용입니다. 안원왕은 그 코끼리를 오처상, 즉 내 아내의 코끼리라고 부르며 고환에 대한 화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구려는 동위나 서위 그리고 유엔 등이 모두 복종하며 두려워하였던 중국 대륙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중국 대륙의 동쪽 절반은 우리 민족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의 역사는 이를 왜곡하여 삭제시킨 역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